경북 북부 지역인 봉화에서도 고당도의 품질 높은 멜론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멜론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14회 팔공산 승시축제가 봉화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산중 전통 장터를 축제로 재현한 국내 유일의 승시로 3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27일 개막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9일 19만 명이 몰리는 등 나흘간 6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행사인 통일서원제가 경주 통일전에서 열렸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해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아열대성 과일인 멜론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돼 왔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인 봉화군에서도 올해 고당도의 품질 높은 멜론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강한 불볕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봉화군의 여름 날씨가 폭염 피해를 줄여 더욱 신선한 과일을 맺은 건데요. 봉화군은 계속해서 멜론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잘 익은 멜론을 반으로 가르자 먹음직스러운 연두빛의 과육이 드러납니다. 한 조각 맛보는 순간 신선하고 풍부한 단맛이 입안 가득 느껴집니다. 지난달 27일에 첫 출하를 시작한 봉화 스마일 멜론입니다. 여기가 준고냉지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일교차가 좀 크니까 당도도 잘 나오고 그거 병해충에도 약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거 땅도 수박이랑 이기작으로 멜론을 하는데 땅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봉화군의 멜론 재배 중심지인 제산면은 평균 고도 420m가량의 준고랭지 분지 지형으로 높은 일교차와 많은 일조량을 자랑해 수박 생산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박을 수확한 후 토마토나 팥 등을 이모작 작물로 심어왔는데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봉화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멜론 재배를 추진한 겁니다. 1억 8천만 원을 들여 5개 농가 1.7헥타르 면적의 멜론 재배 기반을 조성했고 군비로 70%를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름 기온이 낮은 데다 특히 당도를 높이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 저감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12브릭스 이상만 돼도 고당도로 불리는데 봉화 멜론은 최소 13브릭스 이상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멜론은 상온에 두면 더 달아지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올해 스마일 멜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든 봉화군은 앞으로 전국에 봉화 멜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시기상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으면서 봉화의 환경에 알맞은 작목을 찾아본 결과 멜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올해 우수한 품질의 멜론이 생산됨에 따라 점차 면적을 늘려서 경북 최고의 멜론 재배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는 멜론은 10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출하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정통장터 승시가 10월 3일까지 동화사에서 진행됩니다. 스님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물물 교환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전국 유일의 행사인데요. 스님들의 체육 활동이나 작품 활동, 불교 용품 등을 보고자 매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올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홍하영 기자입니다. 팔공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족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기회가 온 순간 높이 공을 띄워 상대편에게 공을 넘깁니다. 잘 먹힌 공격에 함성이 터지고 아쉬운 헛발질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고요했던 사찰이 신명과 흥으로 들썩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탁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평소 일반인에게는 열리지 않는 공간인 공양실이지만 승시 기간 중에는 개방됩니다. 족구 탁구 대회가 신설됐고 기존에 있던 씨름이나 아니면은 벚꽃 대회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출가자들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3인이 분들만 하던 이 프로그램을 비구니 스님도 동참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불교용품과 먹거리 판매 등 전통 승시의 취지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예산에 예년보다 행사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오니까 스님들의 작품도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좀 아닌 것 같고 밑에 약사여력을 대불전에 거기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공양관에 가서 공양하고 진행한다고 알려졌던 행사들이 일부 취소 연기되기도 하고 차지하고 있는 부스가 불교와 관련이 있느냐는 의문 등으로 일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전에만큼 모이지를 않는 것 같고 좋았던 것은 항상 행사에 있으면 이 분위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스님들의 산중 전통장터를 축제로 재현한 국내 유일의 승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변화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27일 개막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6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동시는 축제 첫날 13만 명에 이어 지난 29일에는 19만 명이 몰리는 등 나흘간 6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올해 탈춤 축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와 협업해 탈춤과 연계한 색다른 음식을 선보이며 축제의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26개 국가 50여 개 해외 공연단이 참여하는 전통 춤 공연과 퍼레이드 등이 열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와 각종 시상식, 대동난장, 불꽃놀이가 진행돼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6회 통일서원제가 경주 통일전에서 열렸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인 통일서원제는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이룬 날인 10월 7일 즈음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행사가 열린 통일전은 삼국통일에 기여한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또 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의 영정을 모신 공간으로 지난 1977년 건립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행리단길로 가보겠습니다. 행리단길은 본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이젠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관광 명소가 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행리단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SK 브로드밴드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사적 제478호 화성 행궁. 지난 1997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겐 행궁의 존재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행궁 주변은 엄격한 건물 높이 규제를 받았고 일체의 개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낙후돼가는 행궁 주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고 곳곳에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마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 번에 공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느끼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가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거든요.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자 행궁 주변엔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들은 오래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성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예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궁 주변을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드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선지엽고 튀어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행궁동 일대에서 촬영하면서 촬영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도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도 좀 많이 하고 젊은 세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 행궁이란 문화재와 다양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행궁 주변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수원의 대표 명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이나 한복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좋아하는데 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자연이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맞물려가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화성 행궁 주변 행리단길.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수원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으니까 저들 잘고 들어왔다가 새로 또 비싸고 막상 해보면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 보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